병인에 대해서 공부를 할 건데 병인에 대해서 공부를 하기 전에 우선 병화는 어떤 성정을 가지고 있나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병화는 태양을 나타내죠. 태양을 나타내서 태양으로 밝고 빛나고 따뜻함과 만물을 생육하는 태양빛으로 사랑의 상징을 할 수가 있죠. 이 병화는 오양, 그러니까는 갑, 병, 무, 병, 임, 이 5개의 오양 중에서 가장 강하며 맹렬한 기세로 서리와 눈, 서리는 금을 얘기를 하는 거고 눈은 수를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금수를 만나도 무서워하지 않으며 추위를 제거하고 먼 것을 녹이는 성정을 가지고 있는 것이 병화의 성정이죠. 강한 경금은 우리가 무쇠덩어리를 얘기하죠. 쇳덩어리도 녹여내는 공이 있다. 그러나 보석인 신금을 만나면 병신합으로 순환양처럼 화평해지는 그런 성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수의 극을 받아도 수화기제는 우리가 주역 64개 중에 하나에 해당하죠. 수화기제로 대적하지 않고 결코 굴복되지 않는다. 이런 성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만약에 토가 많다면 토는 먼지를 일으켜서 태양빛을 흐리게 하고 그 다음에 간목이 투출하면 이 목을 따라서 분멸하는 그런 성정을 가지고 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병화일주들의 질병에 관한 것을 생각을 할 때는 이 병화는 어떤 신체 기관을 가지고 있나 그런 것을 알아야 되겠죠. 병화는 정신, 소장, 혀, 어깨, 눈, 그다음에 혈압, 그다음에 맥박의 성정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이 병화가 상징하는 것은 뭐가 있느냐? 병화의 상징은 태양이고, 그다음에 군왕지화이고, 정신과 문화, 사치, 그다음에 오만과 전기, 전자 이런 상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초능력과 자존심, 그다음에 확산의 기와 분산 이런 것을 가지고 있는 것이 병화의 상징이죠. 그 다음에 병화는 타면서 올라가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 서기와 그 다음에 일방적으로 주는 것, 우리가 태양은 높은 곳이든 낮은 곳이든 가난한 사람이든 부자이든 그 다음에 큰 나무이든 작은 나무이든 그 빛을 밝혀주는 것은 똑같이 밝혀주는 그런 성정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자기를 희생해서 일방적으로 주는 그런 병화의 성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병화는 그런 성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병화의 성정을 자세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병화는 일반적으로 화일주하면 병화와 정화를 들 수가 있죠. 그 중에서 특히 병화는 예의를 중시한다. 예의를 중시하고 모범적이고 명랑하고 겸손하고 그다음에 양보를 잘하는 그런 성정을 가지고 있죠. 누가? 병화가. 그다음에 병화는 우두머리로 두려움이 없고 맹렬함과 동시에 목표가 높고 말과 행동이 앞장선다. 말과 행동이 앞장서면 실수를 할 수도 있겠죠. 그 다음에 뽐내는 기질이 있고 은근히 자기 자랑을 잘하는 것이 병화일주들이죠. 병화일주. 물론 지지에 어떤 글자를 깔았나 또는 연에, 월에, 시에 어떤 글자가 있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긴 하겠지만 기본적인 성향은 그렇다 이런 얘기예요. 그 다음에 화는 역삼각형이죠. 그래서 역상으로 이마가 넓다. 병화일주들은 이마가 넓습니다. 제가 아는 어떤 분도 병화일주분이 있는데 이마가 이렇게 넓어가지고 물론 손이 올라가는 데까지만 이마겠죠. 그 다음에 성격이 급한 것이 흠이다. 다혈질이다 이런 얘기죠. 참지 못하고 직언을 잘하나 뒤끝은 없는 것이 병화의 성정이다.
그 다음에 명분에 밝고 만인에게 평등하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태양은 높은 곳이든 낮은 곳이든 큰 나무이든 작은 나무이든 가난한 사람이든 부자인 사람이든 똑같이 햇빛을 내려 비춰주죠. 그래서 만인에게 평등하고자 하며 그 다음에 자기 희생, 태양은 자기가 받는 것이 없어도 무조건 베풀죠. 그래서 희생한다, 이런 성정을 가지고 있는 것이 병화의 성정이다. 그 다음에 병화의 열기와 확산의 기, 병화는 열기와 확산의 기로서 밝고 화려하며 과장이 좀 심하다. 그 다음에 허세와 사치가 있다. 오만함도 있고 높고 큰 것을 의미한다. 병화는. 그 다음에 일단 성정이 밝아서 말과 행동이 솔직하여 거짓말을 못한다. 이 거짓말을 못하는 사람들은 또한 비밀을 못 지키는 그런 경향도 있죠. 그래서 거짓말을 못한다. 그래서 비밀을 지키기 어렵고 병화일주들은 비밀을 지키기 어렵고 새로운 것에 흥미를 느껴 무언가 시작하는 것을 좋아하는 경향이 있다. 그래서 병화일주들은 뭐든지 일을 벌리는 걸 좋아해요. 벌리는 걸 좋아하는데 식어버리면 금방 또 식어버려서 마무리를 잘 못하는 그런 일주의 성정이 병화다, 이런 얘기죠. 그 다음에 복잡한 거 싫어하고 실증을 빨리 느끼고 좋고 나쁜 것을 분명히 가리는 일주가 병화일주이다, 이런 얘기죠. 다음, 이치에 맞는 일이라면, 만약에 그 일이 이치에 맞다면 본인이 희생을 하더라도 조건 없이 베푸는 그런 굉장히 좋은 성정을 가지고 있다. 그럼 병화의 성정 중에서 장점은 뭐가 있는지, 병화는 어떤 장점과 어떤 단점을 가지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병화는 장점이 밝고 쾌활한 것이 태양과 같아서 활동적이고 정열적이고 적극적이고 헌신적인 성정을 가지고 있다. 그 다음에 태양이 만물을 평등하게 생육하듯이 이상과 포부가 원대한 것이 병화 일주의 장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계획이 크고 예측력이 있고 안목이 정확하고 빠른 것도 역시 병화의 장점이 되겠죠. 그 다음에 체면과 예의를 지킨다. 원래 화일주들은 예의를 잘 지킨다고 그랬죠. 병화의 큰 장점의 하나가 체면과 예의를 앞세우는 것이 병화의 장점이다. 그 다음에 상대방의 입장을 잘 고려하는 것도 병화의 큰 장점에 해당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남을 공경할 줄 알고 인사성과 예의가 바른 것 또한 병화의 장점으로 볼 수가 있죠. 그러면 병화의 단점은 뭐가 있는가? 병화의 단점은 일단 사회성이 약하고 극단의 말로 구설이 따른다. 이런 것이 병화의 단점에 해당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몸을 숨기고 그 다음에 내면적으로 수심이 많다. 우리가 불을 보면 불이 탄 그 안쪽은 이렇게 좀 까맣죠. 겉은 환하지만 안쪽은 까맣다. 그래서 속으로 수심이 많은 것이 화일주들의 단점이다, 이런 얘기죠. 그 다음에 일의 앞장을 잘 쓰기 때문에 실수가 잦고 변화가 많아서 실증을 빨리 느끼는 것이 병화의 단점이죠. 그로 인해서 또 인내력도 부족한 것이 병화의 단점이다. 만약에 화가 태거가 되면 흥분을 하죠. 조급하고 그다음에 혹독하고 감정이 예민하고 그다음에 기복이 심한 것도 병화의 단점이다, 이런 얘기죠. 감성이 지나쳐서 저돌적이고 폭발적으로 무모한 모험과 투기를 즐기긴 하지만 마무리가 약한 것 역시 병화의 단점에 해당한다. 그 다음에 자기 스스로 태양처럼 생각을 하기 때문에 남을 우습게 생각하는 것 또한 병화의 단점이다, 이런 얘기죠. 지금 병화의 단점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과 현실 사이의 괴리와 갈등을 느끼는 경우가 있다. 그러니까 병화는 태양은 위에서 이렇게 비추죠. 근데 내 몸은 어디에 있어요? 지금 땅에 있죠. 그래서 마음은 하늘에 있고 몸은 땅에 있으니까 당연히 이상과 현실 사이의 괴리와 갈등을 느껴서 정신적으로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많이 있다.
특히 이제 여자의 경우를 보면 여자는 활동력, 물론 남자도 활동력이 강하지만 여자의 경우 활동력이 강하고 외적 활동을 좋아하기 때문에 집안 살림은 엉망이다. 요즘은 시대가 이제 모계 사회로 변해가기 때문에 남자와 여자의 삶이 이렇게 전도돼서 생활을 많이 하죠. 요즘은 뭐 남자 주부들도 많이 있죠. 남자 주부들도 많이 있어. 그렇지만 원래 여자들은 가정을 편안하게 다스리고 가정 일을 다 이렇게 관장하는 것을 여자의 성정이라고 봤을 때 집안 살림은 엉망이다. 그렇지만 모계 사회로 가는 거니까 그것도 뭐 좋은 방법도 좋은 그런 성향도 되겠죠. 앞으로는 점점 더 이런 경우가 많이 늘어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합니다. 그로 인해서 남편을 우습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그 다음에 밝은 성정으로 마음속에 담아두지를 못하기 때문에 비밀을 지키기 어렵다는 얘기는 조금 전에도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병화는 이런 단점을 가지고 있다 이런 것을 먼저 인식을 한 다음에 이어서 병인일주는 어떤 성정을 가졌나 하는 것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병인은 갑자, 을축, 병인 해서 60갑자를 셀 때 순서는 몇 번째? 세 번째에 해당한다. 그래서 병인은 홍염살, 자체 홍염살과 그 다음에 치살, 그 다음에 효신, 그 다음에 일지 장생을 깔았죠. 그 다음에 탕화살, 그 다음에 천수관, 그 다음에 합당기, 문곡기인의 성향을 가지고 있다. 병인을 보면 일단 건물로서 경관이 좋은 건물에 비유를 할 수가 있습니다. 경관 좋은 건물. 인은 뭐예요? 인신은 새벽이죠. 그래서 새벽에 동쪽에서 떠오르는 태양, 동쪽에서 떠오르는 태양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병인 일주들은 신수가 환하다. 우리가 신수가 환하다라는 얘기는 모든 것이 잘 돌아간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병인 일주들을 보면 얼굴도 밝고 항상 웃음기를 가지고 있고 이런 것을 신수가 환하다 이렇게 표현하죠. 가장 좋은 칭찬이 되겠죠. 그 다음에 성견지명이 있다. 태양과 같아서 성견지명이 있는 것이 병인 일주이더라. 그 다음에 목생화를 하기 때문에 또한 그렇죠. 그 다음에 일단 병인일주들이 성격이 좋다. 성격이 좋은 것만큼 모두 있다. 인기도 있다. 이런 얘기죠. 그럼 병인 일주를 보면 병이 인을 깔았어요. 병이 인을 깔았어요. 그럼 병이 인을 깔았을 때 12운성에서 힘이 얼마나만큼 되겠는가 하는 것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60갑자 중에서 지지에 인을 깔 수 있는 양단은 몇 가지가 있다? 5가지가 있다. 그래서 갑인, 병인, 무인, 경인, 이민이 있는데 각각 12운성에 어디에 해당하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갑이 인을 깔면 우리가 이미 공부를 했지만 갑이 인을 깔면 걸럭이요 병이 인을 깔면 장생이다. 무인은 합도동법에 의해서 같은 12운성을 달리고 있죠. 그래서 병인과 무인은 일지장생이다. 그 다음에 경인은 절지이다. 절지이고 이민은 병지이다. 이런 얘기죠. 그러면 병이 인을 깔았는데 인의 지장간 속에는 어떠한 글자가 있는가? 우리가 외울 때 인간이 무병장수하려고 꼴값을 떤다 이렇게 외우기도 하는데 좀 말이 좀 그렇죠. 그래서 인 속에는 무, 병, 갑 세 개의 천간을 암장하고 있는데 이 병의 입장에서 봤을 때 무, 병의 입장에서 병의 입장에서 갑은 어떤 육친에 해당하는가를 보겠습니다. 그래서 화생토 내가 생하는 것 식신상관인데 음양이 같으면 식신이고 음양이 다르면 상관이죠. 그래서 무가 병을 보면 병이 무를 보면 식신, 병이 병을 보면 비견이고 병이 갑을 보면 나를 생하는 자 음양이 같으면 편이죠. 그럼 이 이는 우리는 동물로 뭐에 해당하죠? 호랑이죠. 호랑이. 그래서 호랑이의 특징을 보면 호랑이는 단독 생활을 한다. 우리의 그 설화 중에서 호랑이에 얽힌 설화들은 많이 있죠. 호랑이가 제일 무서워하는 건 뭐예요? 꽃감을 제일 무서워하죠. 산림이나 바위가 많은 곳, 물가에 우거진 숲을 좋아하는 것이 이 호랑이의 특징이다. 호랑이는
짧은 거리는 아주 빨리 뛸 수가 있고 수영도 잘하고 나무에도 잘 올라가는데 쉽게 포기를 잘하는 것이 호랑이의 특성이죠. 그래서 병인일주도 보면 쉽게 포기를 하는 그런 성향을 가지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일지에 편인을 놓게 되면 부부궁이 바뀌는 수가 있다. 그러므로 인해서 고독살이라 고독하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병인일주들은 고독하다. 물론 주위에 어떤 글자, 연이나 월이나 시에 어떤 글자를 같이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이런 작용이 나타날 수도 있고 나타나지 않을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병인일주들은 어떤 직업을 갖는 것이 좋은가? 공무원이나 군인, 경찰, 외교관, 교육관, 그 다음에 외국어 교수, 문교 최신, 전자, 화학, 그 다음에 문화와 정보기술. 만약에 임수가 투출되었을 경우에 희신이면 그 임수가 희신이면 굉장히 길하다. 그래서 병인은 이런 직업에 인연이 많더라 하는 얘기죠. 그러면은 병인은 남자 병인과 여자 병인이 있겠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남녀의 병인 일주들의 공통적인 성정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병인은 병인의 뭐예요? 병인의 장생에 해당하죠. 병인의 장생에 해당하기 때문에 많은 힘을 얻고 있다. 이거는 자병진전에서도 밝히고 있다라고 얘기를 몇 번 했었죠. 그래서 일지의 생지와 녹과 왕지를 깔면 그 힘은 결코 약하지 않다. 사주 8글자 중에서 사주 8글자 중에서 일지의 장생을 깔으면 또는 녹지를 깔거나 그 다음에 제왕을 깔고 있으면은 그 사주는 힘이 좋다. 이렇게 자병진전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경우에 따라 또 달라질 수도 있죠. 그 다음에 일단 목생화로 목화통명이 되고 지혜가 총명하고 그 다음에 다정다감하고 인물이 빼어난 것이 병인 일주이더라. 그 다음에 고집이 대단하고 타인의 귀여움을 받는 것도 병인 일주의 장점이죠. 여자는 섹시한 미인이고 만약에 미인이 안 되더라도 미인의 기준은 뭐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죠. 사람마다 다 보는 눈이 다르니까 만약에 미인이 아니더라도 묘한 매력이 있다. 누가 병인 일주의 여자의 경우죠. 이건 뭐 꼭 그런지 안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남녀 공이 성욕이 강하다. 한번 확인해 봐야 되겠어요. 자, 쓸데없는 고집이나 이기심, 철이 덜 든 것 같은 행동으로 뒤에서 돌봐주고 이끌어주는 후견인이 꼭 필요한 것이 병인 일주다. 그 다음에 욕심이 많긴 하지만 달성하기가 어려우니까 수신하고 자기 몸을 관리하고 신성을 가다듬고 그다음에 남을 위해서 봉사를 하면 성공의 좋은 기회와 기인의 협조를 얻을 수가 있다. 그 다음에 만약에 하나토가 왕하면 만사 되는 일이 없다. 그 다음에 고집과 성급함으로 망하기 쉬운 것이 병인 일주이다. 이런 얘기죠. 이 병인 일주는 또한 두뇌가 명석해서 천재다. 두뇌가 명석해서 천재다. 모르는 게 없어요. 박사다. 그래서 교단에 서면 문화 예능에 재능이 있고 어학 능력과 그다음에 지모가 뛰어나고 군자의 품위를 갖추고 있는 것이 병인 일주이다. 그다음에 인정이 많고 인물이 순수한데 명예욕이 많고 겉으로는 강해도 안으로는 동정심이 많은 것이 병인 일주이다. 그다음에 약하고 남에게 지기 싫어하고 남이 지켜주는 것을 좋아한다. 마음이 여리죠. 학당 문곡기인으로 학문이나 정신문화면에서 이름을 날릴 수 있고 또 학구열이 높아서 평생교육, 문학, 예능에 수학하고 전념하기도 하는 것이 병인일주의 특징이다. 그럼 병인일주의 남자는 어떤 성정을 가지고 있나?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 병인일주는 남자든 여자든 간에 지혜롭고 머리가 좋다 그랬죠. 지혜롭고 머리가 좋아서 인정도 많고 그다음에 인물이 준수한 것이 병인일주의 남자다.
명예욕도 많고 겉으로는 강해도 안으로는 동정심이 많다. 그렇죠? 외강, 내유가 되겠네요. 그 다음에 여자에게 약하고 남에게 지기 싫어하는데 남이 지켜 세워주면 그냥 좋아하는 거죠. 뭐 강아지들이 이렇게 자기 주인을 보면 무조건 좋아하죠. 근데 뭐 이렇게 조금만 만져줘도 굉장히 좋아하죠. 혹시 뭐 그런 걸 연상하고 싶진 않은데 뭐 그런 생각이 갑자기 드네요. 그다음에 재주가 뛰어나서 권위, 교육, 의학직이 좋으며 처궁이 지살이라. 인신사에는 지살이죠. 그래서 처궁이 지살이기 때문에 그 궁이 변화한다. 그 다음에 처궁이 지살궁으로 공방이 아니면 밖에서 여자를 찾는 형상이다. 그래서 이걸 우리는 뭐라고 해요? 생리사별이라고 얘기를 하죠. 사업은 사장이 되긴 해도, 만약에 사장이 되었다 해도 병인일주는 뒤에서 컨트롤을 해주는 후견인이 꼭 필요한 것이 병인일주다. 처복은 좋죠. 처복은 좋은데 색정을 조심하고 외부 내린, 밖에서 보기에는 부자 같지만 안으로는 가난한 것이 많다. 가난한 경우가 많다. 이런 얘기죠. 병인일생의 남자의 성형은 그렇게 됐었고, 그럼 병인일생의 여자는 어떤가? 역시 지혜가 총명한 것은 마찬가지가 되겠죠. 다정다감하며 총명하다. 다정다감하고 총명하고 활동성도 좋다. 그렇지만 뭐가 세? 고집이 세고 이기적이며 욕심이 많은 것이 병인일주의 여자의 성정이다. 일반적으로 미인형으로 남자가 많이 따르고 재물에 너무 큰 욕심을 내지 말고 색정을 조심해야 된다. 병인일주의 여자는 이렇게 이거를 조심해야 한다. 이게 뭐예요? 색정을 조심해야 한다. 이거 밝히면 안 되겠죠. 그 다음에 말과 행동의 실천이 전혀 다르니 신용을 잘 지켜야 할 것이다. 말과 행동이 먼저 앞선다고 했죠. 말과 행동의 실천이 전혀 다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신용을 잘 지키는 것이 병인일주의 여자를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남자에 대한 욕심이 강하다. 남자 욕심이 강해서 애인을 둘 이상 두기가 쉽다 그랬어요. 애인을 둘 이상 두기 쉽다 그랬는데, 이런 경우는 뭐 어떤 경우든 마찬가지지만 연이나 월이나 시에 어떤 글자를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라는 거 꼭 기억해 두세요. 병인일주 여자 보면 무조건 또 애인일지 뭐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겠죠. 그 다음 상격은 교육, 예술, 예능, 피아노, 음악, 화가, 미용, 의학 등에 종사하는 경우가 많은데, 학격은 유흥업이나 채소, 육류 등의 판매 또는 재배 뭐 이런 것도 해당이 되겠죠. 그런 직업에 종사한다. 그 다음에 자식은 병인일주 여자는 자식은 처음은 좋으나 나중에 부유하기 쉽다. 자식이 부유하기 쉽다. 자식을 잘 키워야 되겠죠. 평소에 어려서부터 충효 사상을 많이 주입을 시키면 좀 덜하겠죠. 부유하기 쉽고, 그 다음에 애정은 변화가 많다. 지금까지 병인일주의 성정, 남자 또는 여자의 성정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